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간 한판 쓴소리. 자, 영혼의 단짝 두 분인데 오늘 일단은 형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민 의원님 빨리 오세요.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오고 계세요. 대전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예, 계십니다. 대전에서 오고 거의 계신답니다. 다 오셨답니다. 자, 우리 고문님 예, 축구 얘기 잠깐 해볼까요? 축구 열심히 보셨죠 어제? 예, 뭐 끝까지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 선수들 어떠셨어요? 쓴소리 막 요즘 잘하셨어요. 난 잘했는데 예. 그 손흥민 선수 다쳤을 때 예. 그때 아찔하더라고. 아, 그 신발 왜냐면 벗겨지고. 예, 저거 또 탈라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는데. 아, 그렇죠. 잘 털고 일어나니까. 그거 다행 그때가 제일 아찔했고. 예. 그다음에 우루과이가 슈팅해갖고 골대를 골대 두 번 맞췄죠. 두 번 맞춰서 나올 때 예. 그때 아주 간 떨어진 줄 알았지. 그때 뭐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죠. 잠깐만 좀 들어가는 거지. 처음엔 고딘 선수가 딱 예. 헤딩을 해갖고 골대 왼쪽 골대 그러니까요. 맞았고 두 번째는 발데라데 선수였나요? 그것도 중거리 슈트했는데 참 멋있게 그래서 맞았고. 골대 맞추는 팀이 지거든. 아, 근데 골대 맞출 때 우리 골키퍼 손이 골대 밖까지 나가서 커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나갔지. 때는 뭐 문제 나갔는데. 없었다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도 예.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슛인가 한번 길게 한번 때렸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건데 아, 큰만 왼쪽으로 틀었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열심히 보셨어요. 평상시 컨디션이 됐을 텐데 이강인부터 딱 시작해갖고 아주 그림이 좋았는데요. 예, 이강인도 늦게 돌아가고 아주 잘 뛰더라고. 예. 아주 잘 뛰더라고. 이 고모님이 또 축구에 대한 일각이 그러니까 있으셨군요. 이강인은 아주 나이도 있고 있으니까 예. 한참 아주 뛰어야 될 뭐 텐데. 다음 월드컵, 다음 이번에 월드컵. 아주 잘 뛰었어요. 그래요. 다음에 가나 어딘가? 가나죠. 월요일 날. 가나하고 할 때는 네. 초반전부터 이강인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감독 다 되셨어.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직접적으로 전략 지시하신 분 처음이었습니다. 이강인 아이고, 처음부터 그게 넣어라. 왜냐 그러면 전반부터 넣어라. 가나는 뭐 우리가 조금 실력이 좀 낮다고 하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게 알 수 없잖아요. 예, 예. 독일이 일본인데 깨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예. 축구라는 게 실력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맞아요. 그날에 운도 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아주 이강인이 뭐 손흥민이 다 집어넣어 갖고 초반에 다 집어넣어서. 끝내고 말아야지. 축구 잘하시네요. 자, 김소장님 조금만 왼쪽으로 좀 가주시고. 자,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축구 얘기는 즐거운 축구 얘기는 그만하고 더 재밌는 정치 얘기. 오늘 대통령과 정치 이야기는 골치 아프지.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저녁 이제 만찬을 시작했나요? 한 몇 시부터 하나요? 오늘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약 2-3시간 정도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모님은 만찬 어디서 해요? 모초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막 어디서 한다 이게 정확히 언론 보도에 만찬 안 나와요. 장소도 비밀인가? 예, 아무튼 그 고모님은 초대를 못 받으신 것 같군요. 우리는 당직자가 아니니까. 예, 당 지도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야당 지도부도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당 지도부만 만나네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모님? 아니 지금이 내가 처음부터 취임하자부터 야당 지도부 만나서 만나라. 좀 협치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계속 이 시간에도 내가 했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야당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축구 얘기도 하고 축구도 축구지만은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태원 얘기도 참사 하고. 있죠. 예. 국정조사 있죠. 예산안 처리 있죠. 그러네요. 또 동남아 갔다 온 거 귀국 보고도 있죠. 그러네요. 순방 성과. 원래 순방 외국 갔다 오면 여야 대표단 만나서 순방 설명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다 예, 그렇게. 예, 예.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안 부르고 여당 지도부 그는 부르라 말하는 거지. 여당이 한번 만나는 많았고 여당 만나서 안 만나도 그 사람들 뭐 반대할 사람 있나요? 용산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잘못했다고 쓴소리할 분들도 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그렇군요. 그 쓴소리 하려면 그 가서도 해야 되지만은 예. 쓴소리 하려면 그 가기 전에 당에서 해야지. 국회에서. 국회에서 했었어야 국회에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쓴소리 중에 가장 요즘에 해야 될 게 이상민 장관 왜 그만 안 두냐. 무슨 수습하고 책임 묻는다. 책임 묻는 게 수습인데 무슨 뭐 수습 따로 책임 따로인가. 수습의 제1
조건이 책임을 지고 지고 누군가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지 않을까요? 밥 먹으면서. 그 논의할 사람들 뭐 있을까? 아,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준석의 난을 평정하고 당을 그냥- 안정화시키는 공홍로를 치하하는 자리로만 보이거든요. 그냥 뭐 오늘 밤 잘 넘어갈까 여당끼리 해갖고 이제 오늘 가시는 분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장동혁 의원들 이런 분들인데 딱 보시면 쓴소리할 분들 없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 한다면 조영 원내대표가 직책상 쓴소리 할 자리지. 아, 직책상만. 직책상. 왜냐 그러면 본인은 뭐 원체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뭐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하고 원래 쓴소리하는 자리거든요. 예. 왜냐 그러면 여당 원내대표라는 게 당심과 민심을 연달을 전달하는 자리거든요. 그 그렇죠. 자리가 예, 예. 그냥 대통령실의 심기를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리가 아니고 그 정무수석일 수 있고 그런 분들은. 그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이제 예.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란 자리는 대통령실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그 이상민 경찰 그다음 윤희근 경찰청장 예. 뭐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뭐 이런 책임자 그다음 총리까지도 예. 줄줄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들 정서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그건 소리를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야당이야 뭐 의뢰껏 하니까 의뢰껏만 나가라 하니까 그건 뭐 의뢰껏 나가라 하니까. 의뢰껏 나가라 하니까 예. 우리도 야당 때 해봤지만 뭐 조금 하면 나가라 하니까 그건 뭐 그러다 치고 예. 여당이 제대로 나가라 해야 되거든. 아하. 대통령인데 예. 사표 받으시라. 지금 저 안전모시 이제 TF의 본부장까지 임명해놔서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이상민 장관 챙기는 쪽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상태라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민심이나 당의 여론이 책임자가 지금 뭐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자치고 포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사표 받으십시오. 사표 대통령께서 뭐 그 사적 관계에서 뭐 사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분이니까 뭐 말씀하기 곤란하면 예. 우리가 이상민 장관인데 직접 얘기하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안 그러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예. 이상민 장관대로 정리하시오. 대통령 지금 당신 끌어안고 가고 싶지만은 그게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 아. 당신 스스로 그만두는 게 대통령에 도움이지 뭐 쓸데없이 뭐 폼나게 사표 낸다 뭐 백지 사표다 세상에 백지 수편이 있어서 백지 사표라는 게 어디 있어. 그만두는 거지. 그러네요, 진짜로. 그래. 백지 사표는 없네요. 백지 수평이 그렇게 있어도.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전국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 대통령 도움이 되는 거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과 친하다면 예. 당신 스스로 물러나라. 대통령이 말려도 자진사퇴. 그만둬라.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내대표거든. 그게 아. 당의 소리거든. 예. 민심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이때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밥 먹으면서 뭐 그 밥 먹는 거 먹는 자리에서 뭐 그것도 쓴소리 하면 소화가 되겠어요. 체할 수 있겠네요. 고모님 그 야당하고 대화도 지금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 기억엔 2008년이었나요? 손학규 대표하고 여야 그때는 영수회담이라고 심지어 부르면서 할 때도 갈등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경험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때도 내부에서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지만은 네.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당의 여론이 안 좋았어. 왜냐 그러면 경선 집어치고 탈당해 버렸잖아요. 원래 국민의 한나라당 그렇죠. 선수. 그럼 우리 한나라당에서 경선 원래 그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학규하고 3파전이었거든요. 네. 그래 그것만 잘 끌고 갔으면 당도 보기 좋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손학규 대표가 좀 협조만 했으면 또 기회도 있었고 자기에. 예. 그런데 이분이 탈당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아. 이 사람이 말이야 뭐 YS 때 또 YS가 또 예비 봐갖고 또 복지부 장관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당에서 뭐 잘 자리 잡아 나가야지 보수가 마음에 안 들면 보수를 마음에 들도록 새롭게 만들든지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집어치고 나간다 해서 당에서
만나지 마라. 영수회담 대통령. 하지 마라 아니, 당시에도. 면담하지 마라. 무슨 대통령이 손학규하고 면담하냐고. 그래 그 여론이 더 많았어요. 응? 많았는데 나는 생각이 달랐지. 아. 손학규가 탈당하고 나간 건 과거다. 정치가 뭐 옛날 갖고 하느냐.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간 건데 지금 당장 손학규하고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지나간 날에 탈당한 손학규를 뭐 소환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합시다.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야당 만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건 뭐 이재호 대표 말이 맞다. 만나자. 그래서 전격적으로 좀 만나고 나서는 했지. 전국이 좀 부드러워졌나요? 아무래도? 부드러워졌지. 아무래도 만나고 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나면 돌아서서 그렇게 또 소리 지르고 못 하거든. 우리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사학법 반대 그 때문에 박근혜 그랬죠. 저 대표가 그냥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갔잖아요. 예, 예. 그 추운 겨울에 그냥 당원들도 입이 막 이래 나와 있고 막 추운 겨울에 동원하려고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막 싸우자 그러고 국회의원들 입이 막 벌벌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런데 회고날 명분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회고날 명분을. 예. 마무리해야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오십시오. 날 만나자고. 김한길 대표가 딱 아침 먹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한길 원내대표인데 이번에는 이재호 대표 손들어 주십시오. 이재호 대표 말들 하십시오. 예. 딱 그렇게 이해해갖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 욕을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판 쓴소리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고모님 잠깐만요. 자, CBS 라디오 박재욱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방금 도착하셨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조금 아까 왔습니다. 예. 드디어 들어올 수 없어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양형의 예, 그렇죠. 양형의 참작. 정정 참작 좀 합시다. 예, 정정 참작. 예, 훨씬 전에 오셨는데. 예. 지금 오려고 했는데 대전부터 길이 그냥 엄청 막히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 근데 오늘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 이재명이 싫다.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단정은 못 내리는데요. 미뤄 짐작하면 예. 아주 그냥 싫지 않겠어요? 예. 꼴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재호 고모님도 이렇게 정치하시고 사람들 하시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저는 이재호 고모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인데.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맞아요. 그건 만나고 싶은 사람 들어라 그러면 이상민 의원 듣는데. 예. 그러나 이재명 의원은 자기가 0.7%인가 몇 프로 떨어졌으니까. 예. 감정이 있겠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겠지. 그러나 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당선됐는데 승자니까. 당선된 승자가 떨어진 패자에게. 그 패자에 대한 사랑과 동정과 관용이 있어야지. 그걸 뭐 유인태 총장 말이 좀 과장됐겠지. 뭐 인간적으로 싫어한다 그렇게 했겠어. 인간 자체가 싫다. 인간 자체. 저는 뭐 싫어하는 감정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있는데 공직이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그 대통령직 수행하는데 그게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싫은 사람이 널려 있는데요. 그래도 만나야죠. 맞습니다. 일반 이재명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럼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네. 정치를 하든 뭐 기업을 하든 누구를 특히 그 겉으로 편하게 드러내놓고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호불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적으로 자기 뭐 친한 사람들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사적으로는 그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어. 예. 그러나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누가 뭐 말하면 그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인간 윤석열 대 인간 이재명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대통령 윤석열 대 야당 대표 이재명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공적 관계지 예. 사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 관계는 공익을 위해서 다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누라는 거지. 예. 두 사람 만나갖고 뭐 자기 감정 싸움하고 기분풀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를 하려면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많잖아요. 여당 지도부만 달랑 불러다 만날 게 뭐가 있냐고. 그거 안 만나도 말 잘 듣는데. 지금 이 일이 첩첩산중인데 야당 대표와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지. 야당 그 지도부에서 또 바른말 잘하시는 우리 이상민 의원도 포함해서 두 분을 만나. 전화 안 만나도 돼요. 만나자. 비주류라. 자, 이 가운데 또 이제 대통령이 좀 싫어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MBC. 예. 그 기자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순방 갈 때 전용기에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과 설전을 했죠. 도어 스태핑 그 장면에서 설전을 하면서 그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상민의 모든 게 비례성이라는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적당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도 지나치면 안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보다 좀 못 미치게 해야 되는 게 지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거는 근데 완전히 저기 모기한테 대포 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 격이에요. 아니 지금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비행기 내려 뭐 타지 마 뭐 이러고 또 가서 정상회담도 언론 기자단에 그 풀기자단도 접근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기자단은 도대체 난 좀 기자단이 언론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게요. 야성이 부족합니까? 아니 야성이 아니라 그거는 아니요 저 정상회담에 입회를 못하게 하면 항의를 해야죠. 따지고 멱살을 쥐든지 말든지. 아니 들어보니까 1인당 900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내고 가서 5천만 원 냈을 예, 거예요. 보도자료만 보고 왔으면 화가 좀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리고 이번에 도 스태핑도 뭐 그냥 대통령이 한다고 했다 갑자기 안 해 하고 아 이게 뭐 좀 너무 좀 저 그냥 삼각 오각 파도를 타는 것 같아서 좀 안 됐어요. 근데 이 정부가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뒤집어 쓰는 건지 예.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참모들이 뒤집어 쓰는 제가 볼 건지 때는 모르겠어요. 둘 다인 것 같은데 둘 다. 나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아, 구별이 안 가실 정도예요? 왜냐 둘 그러면 다. 도스태핑 중단하는 거 그건 잘한 거예요. 나는 중단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중단하는 게 낫고 예, 예. 그건 처음 옛날부터 저렇게 하려면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예. 그러나 그만두는 과정이나 배경이 예? 그게 MBC 기자와의 설전.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주 하찮은 작은 일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모아갖고 크게 만들어갖고 해법은 엉뚱하게 내놓는 거지. 이번에도 쭉 보세요. 자, 미국 가서부터 무슨 비서고 이 바이든 SS다 날리면. 예. 날림메이다 바이든이다 이것부터 사실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예. 대통령 들어오면서 아유 제가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끝.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뭐 바이든이 됐든 날림이 됐든 그 뭐 의미가 그냥 아유 제가 주의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 네. 또 MBC 기자 전용기 안 태우는 것도 MBC 기자들은 불러다가 MBC 불러다가 내가 사실 좀 별로 기분 안 좋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좀 잘 써주시오 하고 어깨 한번 두드리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태우고 가야지. 그걸 굳이 야 닌 타지 마라 니 타지 마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또 이번에 갔다 베트남. 저 동남아 갔다 온 것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갔다 와서 큰일 또 많이 했어요. 뭐 한미회담도 하고 네.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뭐 한미일 상무회담도 큰일 많이 했는데 공연히 그 김건희 여사가 무슨 캄보디아 병원 가서 캄보디아. 개별 행동했는데 사진을 찍는데 무슨 조명을 썼냐 안 썼냐 이거 엉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처음부터 예. 그 자리에 수행 기자를 동행시켜서 기자들의 사진 찍게 하고 취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행 기자들을 안 데려가고 대통령실에 카메라맨이 찍어가고 보도자료를 돌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 그런 소리 나오면 아이고 뭐 대세지장 없는 거니까 그걸 뭘
조면을 썼든 안 썼든 뭐 대대지장 있냐고. 다음부터는 수행 기자들 따라가게 하겠다고. 예, 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무슨 뭐 기자를 또 뭐 누구를 또 고소하고 장경태 뭐 의원이 또 이제 뭐또 예. 캄보디아 현지로 가서 그 아이를 아이고. 찾아보겠다. 그것도 한심한 그것도 사람이고. 아, 한심한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 대단할 때 그거 진짜 한심한 사람이 그 사람도.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이상민 의원님 잠깐만요.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죠. 최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것도 뭐야 기자하고 싸우는 것도 아 아니, 이기정 비서관이 기자가 MBC 기자가 삼색 슬리퍼를 신었든 뭐 게다를 신었든 뭘 신었든 그 뭐 신발 신고 뭐또 팔짱 끼고 뭐 했단가 좀 기분 안 좋겠지. 예. 어른들 시간을 보면 저게 금방지게 말이야 대통령 앞에서 팔짱 끼고 실바 신고 말이 돼. 그거는 그냥 그렇게 주의 사항으로 예. 홍보수석이나 누가 예. 이러지 그 기자들 좀 보기가 좀 민망하니까 다음엔 좀 신발을 좀 신어라 이렇게 불러다 말하고 넘어갈 일이지.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것 예. 때문에 뭐 도섭 때문에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아이, 저희 고모님 저도 출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 아무리 늦게 왔지만. 아, 네, 예. 네, 자 네. 의원님 자 시작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하여튼 MBC 기자를 비행기 못 타게 한 거. 그다음에 이기정 비서관. 정상회담 할 때 기자단 출입 아예 그냥 입회도 못하게 한 거. 다음에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거. 이 일련의 과정이 그건 100번 잘못한 거고 예. 1000번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그 리더십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김건희 씨 문제도 우리 민주당에서 일부 또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데 예. 관심이 좀 정도가 지나쳐요. 그리고 그거 막 어찌 보면 짜증날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공적인 일들 많은데 아니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뭐 숫자이든 밥 먹는 자리든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공적인 것과 관련되는 게 아니면 시간이 아깝고 물자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뭐 무슨 캄보디아 뭐 저기 하고 사람 그것보다 보냈다. 더 중요한 의제들도 많고 아젠다도 많고. 근데 그 뒤에도 좀 뭔가 좀 서투르고 좀 잘못된 게 좀 있으면 예. 사과를 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계속 그냥 뭐 이거 자꾸 저거 하고 뭐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더 참 구차스럽죠. 근데 거기에다가 캄보디아에 또 누구 보내고 이런 것들은 그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의 최고위원이 그 짓을 하고 그게 있어요. 그게 한심한 거죠. 저 뭐야 공금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 돈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 내 설마 공급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을 뭐 보면 사람 공금으로- 보냈다고 했다 또 알고 보니까 보내지 않은 걸로 지금 그래. 드러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과하고 끝나면 지금 되는데. 그렇죠. 의원님이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장관이 아니고 이상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 장관 같으면 그냥 내가 호칭도 안 쓴다. 그런데 김건희 내 객관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홍보도 예. 과도한 면이 있고 대통령실에 과한 면이 있고 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건 잡는 것도 진짜 과도한 면이 있어요. 아 과도하다. 이거 완전 스토킹 수준이잖아요. 그건 뭐 아예 대통령 부인이 뭐 그러려냐고 말지 그게 뭐 국가 대사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사사건건 트집 그러니까 잡고 우리 뭐 하고 민주당은 지금 유능하고 국정에 관계되고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고 공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꾸 그런 부분에 자꾸 하니까 찌질한 게 보이는 거예요. 찌질하게. 실제 뭐 그 의도가 어떻든 그 간에. 민주당이 다 그런 거 알고 몇 사람들 있어. 김 무슨 겸이라는 사람하고 김의겸. 그몇 사람 믿어 되지도 않은 거 헛소리 해갖고 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실명. 그또 실명하면 또 내 고소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몇 사람들이 하는 게 예. 하는 게 보면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유튜브 정치를 하고 있거든. 유튜브 정치. 유튜버들이나 할 만한 얘기들, 그것도 저질스러운 유튜버들이 할 만한 얘기들을 공적 의제로 지금 의원들이 끌고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그 유튜브 의원들이 유튜브지. 그것도 최고위원들까지 이루고 있으니 진짜 그 한심한 잠깐 말씀하신 첼리스트 거짓말. 그러니까 논란. 첼리스트라고 하지 말고요. 예. 첼로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허위 제보자 또는 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예. 첼리스트가 그러면 그거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언론에서 첼리스트 잘못 맞아요. 얘기.
아니 그것도 불명확하지만 첼로를 치긴 치는데 실력은 떨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남의 뭐- 알겠습니다. 자기 알겠습니다. 연주처럼 아. 속이다가 첼리스트라 걸렸어요. 하기보다는 제보자. 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제보자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것도요. 이렇게. 예. 그왜 그렇게 참 제 정말 아니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게. 김의겸 의원이 제가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기본 모델 아니에요? 기본 모형. 예. 그거는 그냥 누가 안 해도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럼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 또 뒷말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 대통령을 포함한 뭐 하여튼 유감에다가 예. 심심한 유감이라는 말은 대통령만 쓰는 말들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거는 똑같이 하겠다. 그럼 더 약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예, 말이 안 그거는 되는 얘기죠. 진짜 내가 그 김의겸 의원이 그때 말했을 때 그때 예. 여기선가 구체적으로 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예. 식당 이름도 못 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당 장소도 못 되는 거고 예. 식당 주인도 못 밝히는 거고 예. 전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김의겸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걸 엄호를 했거든. 예.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들 30명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래하고 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엄중한 상황에 그렇게 했으면 단에 쫓아야지. 정권 그만 내놔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이 거짓말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당력으로 합세했다면 예.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민주당에서 해산해야 된다. 저런 당이 뭐 필요했겠나 저게. 나 김의겸 개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력을 두다가 쏟으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이 사과할 수준이 아니고 저 정도 되면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돼요. 그게 양심적이요. 내가 그게 보통 문제를 일으켰네. 그 민주당의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사퇴 정도가 아니라 대변인 사퇴 그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의원직 사퇴하고 당연히 의원직 사퇴하고 자기는 앞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도 하지 마라. 국가께 들리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 국감도 그렇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구제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오남용하면 안 되죠. 권한을 넘어서서도 안 되고 또 권한을 행사하는데 오염돼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제보가 왔다. 그러면 최소한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예. 그 확인을 위해서 그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그게 그 법적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보 들어왔다는 거 테이프 그것만 듣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선의 확인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전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정도는 굉장히 중대합니다. 자기가 그럴 현재 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 김대중 정부 때인데 모 검찰총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검찰총장이 예. 그 제보에 의하면 뭐 강남에 무슨 타운이 가족 타운이 있고 뭐 누나 이름으로 빌딩 있고 뭐 쫙 상세하게 들어왔어. 예. 제보가. 제가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대로 막 발표도 될 일이야. 근데 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이거 우리 원내대표 담당하는 국장 예. 데리고 예. 야 현장에 가보자. 이게 거짓말이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총장의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갖고 있다는 빌딩부터 몇 개 그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예. 확인을 했어요. 맞나? 눈으로. 예. 맞나? 그러니까 다 맞다는 거야. 다. 그래 그 제보 내에 거의 80%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돌아가고 기자회견 해갖고 검찰총장 오늘 12시까지 사표 안 내면 중대한 사실 폭로하겠다. 딱 그랬지. 예.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뭐 야당 대표 뭐 총무면 다 하냔 말이야. 검찰총장을 모함한다고 뭐 협박이 엄청 들어. 그래 내가 좋다 마. 하여튼 12시까지 사표 내는 안 내는 보자 마. 안 내면 난 폭로하겠다. 예. 딱 11시 40분 딱 돼서 검찰총장 사표 낸다. 오전 전에 40분에. 예. 20분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해야지. 발로 뛰는 폭로. 그래 김의겸 의원이 술집엔 가봐야지 최소한도 청담동 술자리. 청담동 어느 술집인지 예. 현장에 가봐야지. 가보고 그 술집 주인도 만나보고 예.
해야 될 것 아니요. 예. 그 과외 30명 변호사하고 대통령 법무장관 와서 밤늦도록 술 먹고 노래할 정도 그런 집인가 아닌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 얘기 많이 해서요. 그 중에는 우리 당에서는 그 사실 좀 반성할 점이 있는데 네, 민주당의 반성. 제가도 이제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당의 이제 모 의원이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는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것 또한 더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이 사실은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사과를 해드리지 술 많이 먹고 다니니까 그러면 술 먹고 다니면 없는 사실도 막 만들어서 뒤집어 써도 되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신이 아니, 그래서 나갔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예. 이런 것부터 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하려면 김의겸 의원이 은족 사퇴를 내야 되니까 의원님께서 김의겸 의원들어 자네 그만두게 이야기 다 하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더 안 그만둘 거냐. 이걸 가서 대표 그 지도부에서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뭘 의원이 180명쯤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또라이도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서 최고위원들이 다 돌려보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확인도 안 됐죠.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현실 감각을 상실한 거거든요. 아니 내 같으면요. 내 같으면 딱 불러다가 난 그렇게 해서 불러다가 자네 아직 국회의원 하려면 멀었네. 좀 쉬었다가 한 몇 번 쉬다가 좀 제대로 수양 좀 해갖고 다시 들어오게. 딱 사표 내라. 진짜 사표 내라 그래야지. 그게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라니까. 그런 대우각성하고 개가천선의 노력을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장관 해임 안 하면 민주당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원 말고 뭐 하는 게 행안부 뭐 장관. 그냥 그러니까 예. 할 게 있나? 아니 시한을 주고 방송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제가 직접 그 우리 사무실에 전화 온 예. 그걸 직접 들었는데요. 예. 막 이상민 의원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사과도 안 하고 그만두지도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좌진이 저기 그 국회의원 이상민하고 예, 장관 이상민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더냐고 했더니 대답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네요. 예. 제 보좌진이. 예.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뭐라고 하더냐 그쪽에서 예.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놈이지 무섭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그 놈하고 이 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야지. 하여간 근데 예. 우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결격, 흠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건 여러분 지적을 했고요. 예. 본인이 빨리 물러나길 바라는데 자꾸 거기도 참 구차스럽고 지지부진합니다. 그 뒤끝이. 그런데 어차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만두면 될 걸. 그 본인이 책임지고 그 다음 책임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도 안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말빨이 있으려면 말의 힘이 정당성이 뒷받침되려면 예.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한 신상 필벌 이게 있어야 상대도 꼼짝없고 저 무서운 상대가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이 경외감이 들고 무섭고 이럴 텐데 우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상대한테 자꾸 그러면 예. 다 그놈이죠.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문자로 의원님 성대모사하는. 저도 성대모사만 하고 있는데 저도 오해받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모시고 한번 이상민 의원 두 분자의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대통령 다 모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퇴를 시키려면 예. 민주당 스스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말빨이 안 쓰죠. 자기 주변은 지저분하게 뭐 별소리 다 하고 온갖 헛소리 다 하고 나놓고 그냥 상대방만 갖고 도덕적 잣대돼 갖고 하니까 이게 민주당의 말이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그걸 반성해야 돼.
그 개개의 민주당 자체가 반성보다가 그 몇몇 사람 있잖아요. 저 민주당에 흑당물 그 튕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지만은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짐이 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야당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막 그렇게 특이한 발언하거나 상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앞장선면은 무조건 그것이 맞건 안 맞건 막 박수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취해 있다 보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책감도 이제 안 들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럼 결국은 자기가 속한 당까지도 같이 흙탕물을 튕기는 격이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한판 쓴 소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웃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뼈가 있는 귀한 말씀들 정치권이 제대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판 승부. 네, 유튜브만 연장 방송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정기 방송이 끝이 났고, 두 분이 다행히 우리가 할 얘기가 남아가지고. 할 얘기가 남아가지고 이분 두 분을 못 간다. 이게 지금 할 얘기가 이제 산더미가 쌓이는데 그래서 한 이슈만 다루고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족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직전에 이 대표 개인 명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됐는데 이 시기가 남욱 변호사 등인 김용 부원장에게 6억을 건넸다라는 시기와 겹친다고 하는데 이제 측근들도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을 들어보면 진짜 뭐 이런 한 장 받아 쓴 것도 없고 뭐 깨끗하게 그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주변에 일어나는 거는 그 본인의 말을 뒷받침 못 하잖아요. 그 측근들이 수사받는 상황과 구속됐다든지 또 측근들이 돈 거래 관계라든지 결국 또 지금 대장동 3인바이라는 사람들이 그 증언이 예. 각각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혼란스럽긴 하지. 본인이 뭐 저렇게 뭐 아니라고 뭐 탁 버티니까 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반면에 예. 원체 대장동 건이 큰 건이니까 이것이 대선 후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을 어느 정도 믿어요. 대선 후에 일어난 일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대선 전에 지난 정권 때 일어나서 수사를 해오던 일이고 예. 그때도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문제 이제 보통 문제 아니다. 저는 만약 선거에 지면 예. 이재명 대표는 감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널리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정서라. 예.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미 뭐 깨끗해 뭐 다 그렇게 다 해먹었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정서를 이재명 대표가 못 깨는 거지. 저 이상민 의원님은 예,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주변 인물들이나 또 본인에 대한 여러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전혀 뭐 사실무근이고 이거는 조작된 것이고 뭐 이렇게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한편 그 말이 맞겠지라고 하면서도 만에 하나 만약에 그 사실이 아니고 뭐 좀이라도 관련되고 뭐 이랬으면 또 그럼 당은 그러면 받는 타격은 어떨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뭐 그 사회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뭐 극구 의심받을 상황이 아니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헌법상 분명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기된 의혹들 중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제시된 게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김용, 뭐 정진상, 뭐 이 사람들이 저 다른 유동규나 뭐 유동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유동규의 일방 진술이고 남욱 변호사의 주장 또는 추론일 뿐이지 뭐 정진상, 김용이 돈 받았다든가 또는 그걸 본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계좌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그 외에 어떤 유력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 법률적으로는 뭐 이게 이 거증 책임, 입증 책임을 유죄 입증을 줘야 될 것은 예. 검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되는 거는 별로 확실한 게 별로 없고 계속 안개만 모락모락 피우는데 그 언론 플레이가 검찰의 지금까지 구태 어떤 잘못된 행태 뭐 그러면서 사람을 피를 말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여론재판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뭐 그런 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경우에 이 대장동 건과 관련된 이재명 그 대표에게 그 덮여 있는 프레임. 프레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혐의 있잖아요. 예. 이거 정치 투쟁의 대사이 아니에요. 정치 투쟁하면 집니다. 국민의 정서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뭐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치 투쟁을 하지 말고 사법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증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을 칼로 죽였지 않냐? 그럼 그 칼을 찾아내야 되거든. 예. 죽였다 말마하고 죽인 칼은 못 찾아내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증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요건에 대해서 사법 투쟁을 해야지 이걸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면 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면 되냐? 얼마든지 털어봐라.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계좌가 다 달아서 없어질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 진 작가님. 그건 뭐 그 제스처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측근들이거든요. 또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 사람도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 사람도 다 구속됐는데 이들이 구속된 그 범죄가 이재명 대표가 잊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범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딴 부분은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변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법률적인 부분. 형사적으로. 근데 예. 당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개인한테 맡겨서 당신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당이 다 전체 들어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정치 약혼데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저도 그게 전략적으로도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구호나 슬로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자인 국민이 보실 때는 전혀 설득력 있는 것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아니라는 증거를 반증을 들던가 뭐 아니면 증거를 대봐라 뭐 해서 사법적으로 그에 대응을 해서 무고함을 밝히던가 이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이 나서가지고 대변인 나서고 막 이렇게 되면 지금 기획 수사냐 조작된 수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호응도가 국민의 어떤 그 신인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 법원에서 저는 이거 어쨌거나 구속시켰는데. 진실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요. 이거 뇌물이 1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기본이 출발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이재명 대표를 덮어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 전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진술이 있으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재명 쪽에서 덮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검찰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검찰이 애시당초 원래 주장했던 김만배로부터 나온 돈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걸 입증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딴 얘기를 검찰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이화영까지 부지사가 됐으면 검찰 수사가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줬다라고 한다면 범죄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소명이 된 거거든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혐의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판사가 발부한 거니까 예.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그 존중을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뭐 자기는 돈 이론 한 푼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믿을 만한 증거를. 근데 그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아니, 하도 안 되니까 검찰이 이제 흘리는 게 정치 이재명이, 공동체. 예, 뇌물을 받아서
그 돈을 입금했다 이런 게 지금 기사로 흘러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는 걸 입금을 합니까? 그래야 계좌로 지금 하면 계좌로 되는데 증명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걸 왜 근데 이- 옹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마피아들 보스가 항상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다 부하들은 들어가도 마피아 보스는 안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피아 조직도 이거를- 아니고 정치 공동체라고도 징역 10년 넘게를 보스를 위해서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라는 건 법리를 구성할 때 필요한 논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까지도 있습니다. 아니, 경제 공동체라는 진작까지 개념으로. 이거를 마피아 예. 공동체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시는 거 좀 지나치다고 아니 생각을 생각해요. 해보세요. 측근 세대다가 측근 3+1이 구속됐는데 이슬에 저지른 범죄가 이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 이건 자. 검찰 아니, 그러니까 그 추론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추론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아닌 당사자의 재판을 진행해야 말을 된다. 더 믿을 수밖에 없죠. 당이 방탄을 해서는 안 되는 그게 거죠. 무죄 추정의 예, 원- 그건 저도 그 동의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럼 유죄 간주의 원칙에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뭐 무죄 그러니까 그건 추정하나요? 잘못된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민주 법치 국가들이 많은 피 흘림 여러 가지 같은 역사적 시행착오 지금은- 억울한 일이 당하면서 예. 만든 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금 그 사람이 뭐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무죄 추정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것이지 사람들이 이 사안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우리는 또 판단할 수가 있잖아 상식선에서 그것도 못하게 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건 이걸- 뭐 각자 생각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의심하고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건 저도 뭐 일응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부분에서는 사실 안 그렇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고 사실 법률적으로 냉정하게 대응을 그렇죠. 하면 될 일이다. 예, 그러니까 고문님 말씀하세요. 예. 이걸 이제 검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 만약에 이렇게 벌려놓고서 뭐 내용 아무것도 입증을 없더라. 못한다.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 있는 게 뭐 소소하게 무슨 뭐 선거법이 어떻다 뭐 이것밖에 없고 뇌물이다 뭐 대장동과 관련된 거라든지 화천대유 그 1호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큰 건 있잖아요. 예. 여다가 뭐 저 이화영과 관련된 평화보지사 대북, 관련 평화- 이야기, 북한과의 네, 쌍방울. 북한과의 관계 문제, 그다음 위대 신도시 문제, 예. 뭐 백현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관련된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검찰이 입증을 못 해내면 예. 검찰이 진짜 신뢰 따위 떨어지는 거고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 되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정치 보복하거나 정치 탄압할 이유가 없지 지금은.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 나서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정치 탄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예. 근데 뭐 그러니까 검찰도 이걸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검찰도 이걸 법적으로 못 밝혀내면 이 검찰도 정말로 명운을 걸고 지금 명운을 걸고 지금 해야 된다. 해야지. 예. 이걸 뭐 시건 뭐 몇 달이고 이렇게 끌어가고 민주당 이재명 상처낼들 내놓고 조사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래 되면 저 검찰 해체해야지. 그러니까 자. 검찰도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자, 이상민 의원님 검찰 수사가 약간 보복성이 있다. 정치 보복성이 있다. 아니, 그런 의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정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고 구속영장도 발부됐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딱 잡아놓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는 수법이 똑같은 검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이 있었고, 근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하는 부분은 막 속도를 내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정작 김건희 씨에 대하거나 주변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나 뭐 불기소 막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국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 형평이 안 맞구나. 이거 분명히 이거 자기 편은 대충 챙기고 더 상대 적은 그냥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고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뭐 그런데 알겠습니다. 한 말씀 이제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이제. 예. 그 검찰이 말하는 정치 공동체다. 예. 그거는 유죄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유죄 근거 될 수는 없다. 정치 공동체를 하는 게 그게 무슨 구체적인 뭐 돈을 주고받거나 뇌물 주고받거나 뭐 있어야지. 정치 공동체다.
그게 세상의 정치 공동체 갖고 정당이죠, 유지있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 법률적으로는- 공동체는 예. 법률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아니, 많이 아니, 모르겠는데 아니 법률적으로는 제 얘기는 예. 이제 기능적 공동정보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를 필요로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거를 위한 그런 논리적 도구로서 내가- 정치적 공동정체를 상정한 그러니까 거죠. 예. 정치 마무리해 주세요. 공동체라는 걸로 뒤집어 씌워서 유죄를 만들려 그러면 안 되고 검찰이. 구체적인 검찰이 아하. 혐의를 음흠. 물증과 증거를 증명해내고 예. 뭘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당신들이 저 김용희 정진사의 이재명 유동규 나다 너 정치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검찰이 예. 구체적으로 물질 제시를 해야지 예. 그러고 이재명에 대한 그 심판을 해야지 검찰도 그래서 검찰도 명운을 걸어야 돼요. 예. 야당 대표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0.7%밖에 안 졌는데 그걸 강제로 억지로 잡아넣는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건에 대한 명문을 걸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30초 정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밖에 안 아, 돼요. 1분 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다 예, 대전에서 힘들게 오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수사 아예 하십시오. 뭐 이미 예견된 것이고 지금 뭐 과도하게 했어도 감내하겠습니다. 대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하게 그리고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누구도 국민들이 봤을 때 수긍하게끔 해야지 그게 안 되면 결함 있는 수사죠. 예. 자, 오늘 한판 승부 연장전. 오늘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격주로 고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됐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우리 진중권 작가님, 김성희 소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